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9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의 문을 엽니다. 한 주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동치는 세계 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고립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날카로운 분석으로 금요일 아침을 열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6년의 첫 번째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역사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죠.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거대한 후퇴와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연합, 즉 UN 산하 60개 이상의 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부터 UN 여성기구까지 그야말로 미국 우선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건 단순한 탈퇴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스스로 세운 글로벌 리더라는 왕관을 스스로 벗어던진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익에 반하고 돈만 낭비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이런 행보가 역사적으로 192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와 매우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미국은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하며 유럽의 문제에서 발을 뺐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세계가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린란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그린란드 인수를 위해 군사적 수단까지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현대판 영토 확장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이 경악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하지만 경제학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고 그린란드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핵심 광물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마치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을 때 당시 사람들이 세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비웃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 있나요? 트럼프는 21세기의 알래스카를 그린란드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국방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린다고요? 무려 1조 5천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피치 레이팅스가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높인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막대한 정부 지출과 AI 분야의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최근 4.9%나 급증했는데 이건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AI 투자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국제적 의무는 저버리고 안보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경제는 AI와 에너지 패권으로 굳히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행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역시 중국과 일본이겠죠. 최근 두 나라 사이의 기싸움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핵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싱크탱크들이 최근 일본 우익의 핵 야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이 아주 서슬퍼런 수준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 수정을 언급하고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중국이 이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거죠. 일본이 정말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의 과민 반응인가요? 역사적으로 일본은 핵 재처리 기술을 보유한 잠재적 핵 보유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이 그 공백을 핵무장으로 채우려 한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19세기 말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패권 다툼을 벌이던 갑신정변 전후의 긴장감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때는 칼과 총이었다면 지금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죠. 중국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 성장률이 4.5%에서 5% 사이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롤랜드 버거의 보고서를 보면 한쪽은 성장하고 한쪽은 수축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부동산은 고전하고 있지만 사극이라고 불리는 첨단 기술 분야,
즉 시무주 탐사나 인공태양,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곳에서는 엄청난 돌파구가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제15차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건 결국 대외적인 갈등보다는 내부적인 기술 자립을 통해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충돌하고 있죠. 중국이 일본산 특수가스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다이클로로실란이라는 반도체 필수 가스인데 이건 명백한 보복 조치입니다. 일본이 외환법을 개정해서 외국인의 기술 투자를 막으려 하니 중국도 반도체 공급망을 건드린 거죠. 어제 니케이 지수가 800엔 넘게 폭락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 끼어있던 일본이 이제는 중국과 직접적인 경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이제 우리 한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17세기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떠올리게 합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챙겼던 것처럼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된 점은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2026년을 성장의 대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과거의 성장이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낙수 효과를 기대했다면 이제는 그 물기를 직접 소외된 곳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지방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특히 AI를 국가 명운이 걸린 핵심 요소로 보고 에너지 대전환과 연계하겠다는 지점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이 안 되면 AI 강국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자본 유출과 산업 공동화를 경고하고 있어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러스트벨트 현상을 생각해보세요. 제조업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건 폐업뿐입니다. 우리도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민생 입법을 통해 내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동력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것이 단순히 소상공인을 돕는 걸 넘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잠시 짧은 소식들, 글로벌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민자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 군대를 침략으로 간주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기상 비상사태네요. 고레티라는 폭풍이 상륙해서 적색경보가 내려졌고 시속 160km의 강풍이 예고됐습니다. 네, 자연재해 앞에서는 선진국도 속수무책이죠. 브라질 역시 사이클론 영향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오늘이 의사당 난입사건 3주년인데 룰라 대통령이 가담자 사면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DAX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5,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네요. 네, 하지만 베를린 전력망 공격 사건처럼 기반시설 취약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국가의 긴박한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탈퇴 선언부터 동북아의 핵갈등, 그리고 한국의 실용 외교까지. 작가님,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각자 도생의 시대, 거대한 파도에 맞서려면 닻을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닻을 올리고 떠나려 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경제적, 외교적 닻을 더 견고히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혼란의 시대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다이 되어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